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유방암 전조 증상과 총생관검사 이후에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주변에 한우분들 얘기 들어보면 유방암 진단 전에 가슴이 쿡쿡 찌르듯이 아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검진 통해서 발견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졌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한데 저도 일단 멍울이 만져졌어요. 2021년 2월쯤에 처음 만져졌는데 처음에는 멍울의 지름이 한 100원 정도 크기? 그리고 제 느낌상 만져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만져졌다가 없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했었고 그러면 안 됐던 거긴 한데 그리고 회사 일도 너무너무 바빴고 시험관 시술 받는다고 정신없이 살다가 문득 다시 만져봤을 때는 크기가 500원 정도로 커져 있었고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2021년도부터는 기록하는 삶을 좀 살고 싶어서 일기를 썼었거든요. 그 즈음 썼던 일기를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진짜 신기한 게 멍울이 처음 만져졌던 2월에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한 일주일 정도 동안 배가 엄청 아팠더라고요. 제가 생리통이 워낙 심한 편이기는 한데 생리가 끝나고 나서도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저는 맹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과 가서 초음파도 찍고 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염증 수치가 좀 높다는 거 외에는 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판단하고 관련 약을 처방해줬었어요. 그리고 유방암 진단 받기 전인 5월 달에도 일기를 보면 아프다는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정작 멍울이 만져지던 가슴에는 아무런 통증도 없었는데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골반 쪽에 쿡쿡 찌르듯이 계속 통증이 있었고 잠도 잘 못 자고 몸도 무겁고 입안에 염증도 나고 근육통도 있었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몸이 계속 아팠던 게 아마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배가 아파서 찍은 CT나 복부 초음파에서 밝혀진 건 없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궁이나 골반 쪽에 있는 하복부 쪽이 좀 자주 아프고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아마 몸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을 것 같고 제가 원래 약하던 하복부 쪽으로 아픈 증상이 나타났던 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멍울이 만져졌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배가 아파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계속 진통제만 먹으면서 시간을 더 흘려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라지지 않는 멍울 때문에 그래도 유방검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늦지는 않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암 크기가 작았던 것도 아니고 KI 지수도 진짜 높았거든요. 그랬는데 전이가 없었던 것도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몸이 평소랑 다르게 유달리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런저런 검사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수시로 유방 자가진단 해보시고 작은 멍울이라도 만져지신다면 저처럼 무시하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유방 초음파는 검사가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바로 병원 가셔서 검사해보시길 바래요. 젊은 여성분들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총생검 조직검사 후의 이야기인데요. 조직검사하고 암이 발견되고 나서 수술이든 선항암이든 치료 들어가기 전에 짧든 길든 어느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어요. 그 사이에 병원도 골라야 하고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조직검사 하고 나서
처음 치료 들어가기 전까지 한 달 반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어요. 병원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있기도 했지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조금 미루고 난자 채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멍울이 점점 커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나중엔 골프공만한 크기까지 커졌고 그 멍울의 밀도도 골프공처럼 정말 딱딱해졌어요. 아까 잠깐 언급하기는 했는데 조직검사 결과지 보면 KI 67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10% 이하면 낮고 20%를 넘으면 높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수치가 80%가 나온 거예요.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루하루 답답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암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짜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치의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총생검 검사로 조직 검사를 하면 굵은 바늘로 암세포를 관통해서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에는 상처가 날 거고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단단해지거나 커지거나 할 수 있고 꽤 흔한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풀기도 하고 딱딱하게 딱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암이 기수가 변경될 정도로 확 커지거나 진행되거나 이런 경우는 엄청 드물다고 안심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선항암 하는 동안 제가 항암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멍울의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8차 항암? 그쯤에는 멍울이 거의 안 만져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 간해된 케이스도 아니었고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발견된 암의 크기가 작지도 않았지만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총생검 조직검사 때문에, 그리고 항암 시기를 조금 늦춘 것 때문에 암이 막 악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총생검 조직검사 후에 저처럼 멍울이 커지고 딱딱해지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물론 걱정 안 하는 게 어렵기는 해요. 저 역시도 너무너무 불안한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주치의 교수님 말씀 들은 이후로는 최대한 걱정 안 하려고 노력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면서 치료 전에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했어요. 햄버거도 먹고 과자도 먹고 회도 먹고 그랬어요. 흔한 증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신경 쓰여서 관련 글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으실 테니까 아주 드문 경우를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암에 있어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조직검사 하시고 나서 수술이든 선항암이든 치료를 시작하게 되실 텐데 최대한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본격적인 치료 전에 드시고 싶으신 거 실컷 드시고, 특히 회 좋아하시는 분들 10번, 20번 드세요. 항암하면서 잘 먹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회는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쁜 카페 가셔서 맛있는 디저트도 드시고 그동안 바쁘다고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서 위로도 받으시고 가보고 싶었던 곳 있으시면 여행도 가시고 좋은 데 놀러가서 좋은 거 보시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디 건강하세요.